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이브베이스로 모든 걸 해결하기 앞서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한 개론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웹 서비스란 어떤 건지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이번 강좌를 스킵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슬라이드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강좌는 실제 데모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번 강좌만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하자면 웹 플랫폼 혹은 웹 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웹 플랫폼은 제공되는 URL이 있고 우리가 친숙한 크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웹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 앱이란 마치 앱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URL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초창기 페이스북이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 생으로 만들기에는 이제 개발부터 해서 이제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너무나 우리가 손이 많이 가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 제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앱이에요. 근데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배포를 해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려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잠시 딴 얘기를 하자면 1년 전쯤인가 네이버 디자이너와 같이 이제 웹 서비스를 따로 기획할 일이 있어서 해커톤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디자인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디자인을 좀 이쁘게 좀 뽑아낼 수 없냐 이런 한풀이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웹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웹 디자인이랑 앱 디자인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게 앱 디자인이에요. 제가 샘플러 하나 좀 캡처를 했는데 이게 앱 디자인이고 이게 웹 디자인입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앱 디자인이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 웹 디자인은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스태틱한 좀 그런 느낌이 텍스트 감성이 좀 난다. 좀 느껴지시나요? 모르시면 모르시면 그냥 웹으로 가셔도 돼요. 모르시면은 사실 디자인 관점만 보면은 앱으로 가는 게 이쁘긴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근데 구축하시려는 웹이 혹은 앱이 뭔가 디자인에 크게 상관이 없고 뭔가 디바이스 제어하지 않는 그런 거다. 그러면 웹으로 구축을 하시고 나중에 강좌 끝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웹 URL만 가지고 앱을 자동으로 컨버팅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통해서 구글 플레이 때 배포하시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웹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AMP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PWA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그래갖고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웹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웹이 이제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웹 서비스라는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이제 여러분 지치시면 안 됩니다. 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구축하시게 될 게 이런 디바이스에 최종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웹 서비스의 목표는 이런 컴퓨터에 HTML이 보여지는 게 다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더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HTML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CSS라는 스타일 언어가 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페이지로 보여지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뭔가 동적으로 뭔가 페이지가 움직였으면 좋겠어. 반응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요구사항이 생겨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생겨나서 HTML을 제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사실 앵귤러나 리액트나 뷰라는 신규 웹 언어가 나오고는 있지만 모든 언어가 다 끝을 따라가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컨버전 혹은 빌드를 해야 구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웹에서의 자바스크립트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의 C 언어와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도 HTML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뭔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싶은 이제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DB가 이렇게 있으면 웹에서 일일이 DB로 다이렉트를 붙여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버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 서버는 이제 자바나 노드.js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웹이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톰캣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동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웹에서 서버로 메시지를 던져서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웹으로 던지는 역할이 생긴 거죠. 과거 정적인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이제는 웹에서 AJAX 통신으로 뭐 회원가입한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버로 메시지를 쏘고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웹에다 리플라이 해주는 이런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통틀어 이제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만들고자 하시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홈페이지나 포트폴리오 페이지, 정적인 페이지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HTML하고 CSS만 있으면 되고, 뭔가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만 얹으면 되고,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DB도 올려야 되고 서버도 올려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걸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 이걸 알고 일단은 포기를 하지 않고 외주를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며칠 날렸네요. 예. 처음에 제가 기획한 게 2012년도에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구글 플레이어 하나에 통신 3사는 별로 인기를 못 끌고 있던 이제 시대라서 이걸 기획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시작한 게 리눅스 서버 깡통 하나를 구입한 후에 이제 데이터 관리센터 IDC라고 하죠. 거기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DB를 잘 아는 이제 사람 구해갖고 이제 외주 구해서 오라클 까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개발자 구해서 DB 연동하는 API를 만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를 구해서 해당 API를 통한 인터페이스 화면을 구성하게 했어요. 결과는 참패입니다. 컨텐츠를 떠나서 비용도 비용이고 혼자서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서 그 혼자서 한다는 게 거의 이제 무지에서 나온 용기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또 어떤 계기가 생겨갖고 이제 페이스북 사무실 가서 이제 페이스북 서버 개발자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토로를 했죠. 너무 힘들다. 이걸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냐? 했더니 그 친구가 알려준 게 한국에는 안 알려진 이제 플랫폼이 있다. 이걸 써볼래라고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당시만 해도 이제 페이스북 인수한 파스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걸 듣고 한동안 좀 거의 쇼킹했어요. 뭐냐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 개념은 웹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 DB 이게 머리에 박혀 있었는데 서버 DB가 한 개 날라간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웹 개발자든 앱 개발자든 한 명만 있으면은 모든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제가 이제 웹에 관심을 두고 직접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저 혼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비용이 제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파스라든지 이제 파이어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개발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개발자분들 잘못은 아니고 국내에 노출된 개발 환경 탓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강좌를 듣고 이제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초단기간 내에 원하시는 웹 서비스를 구축하시게 되면 이 강좌의 목표가 달성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일단 파스에 대한 강좌는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선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강좌이니까 이 3단계 웹 서버 DB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이제 다음 강좌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다음 강좌 한번 더 슬라이드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짧게 하고 바로 이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